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탈환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처참했던 전쟁 범죄들이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일 한나말리아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키이우 지역이 침입자로부터 해방됐다며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쫓아가며 북쪽 국경까지 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인근 북부 도시들을 수복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와의 전쟁의 참상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키이우 북서부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한 거리에서 발견됐고, 일부 시신들은 두 손이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비난이 강해지고 있으며, 현재 전황도 러시아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마저 빠르게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 암에 걸렸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푸틴 대역도 등장하고 있고, 푸틴 측근에서는 푸틴을 강제로 복제시키자는 충격 발언도 등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현재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처음에 중국은 러시아를 돕다가 현재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유럽 쪽에 다시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전쟁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수백 곳을 해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내놓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중국의 해킹 시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시작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 정점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해킹 공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국방부, 국립은행 등이 포함됐으며, 국가 기밀 자료를 훔치고 국방 및 민간 기반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국이 직접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초토화하고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러시아의 전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운송에 영향을 미쳐 시진핑의 1대1로 구상에 불똥이 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수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때문에 시진핑이 추진한 4조 달러의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크로드 철도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물류를 운송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다롄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운송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EU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1대1로 완성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대1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자 중국은 노선을 급 선회하기로 했지만 현재 그마저도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결집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기 하려 했지만 오히려 반러시아 연대라는 강고한 벽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CCTV에 따르면 최근 열린 EU 중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유럽이 자주적인 대중국 인식으로 정책을 펴 유럽 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화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결속이 강화된 것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유럽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중국의 본심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EU의 대응은 중국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 후 중국이 우리의 대러시아 제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길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럽은 중국과의 협력보다 러시아와 한묶음으로 두고 견제를 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러시아 편에 서지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이 베프라고 생각했던 푸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푸틴이 갑상선암 전문의와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한다는 건강 이상설의 증거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매체 프로액트에 따르면 모스크바 병원 소속 외과의사
예브게니 셀리바노프는 지난 몇 년간 푸틴의 국내외 여행 및 출장 일정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푸틴이 평소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진 흑해로 여행을 떠날 때도 셀리바노프와 동행했으며 그 횟수는 최소 35회 이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이를 토대로 푸틴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취과와 신경외과, 중환자실 담당의까지 방문한 사실을 토대로 푸틴이 최소 2차례 이상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을 선포했다는 최근 추측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는 오판을 낳은 원인 중에 하나가 푸틴의 건강 이상이라는 추측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 서방에서는 푸틴이 암이나 뇌종양을 앓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중독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끊임없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 나온 증거들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은 푸틴이 건강 이상설과 쿠데타의 위협으로 대역을 기용했다는 주장도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푸틴이 최근 군장성 8명을 해임하며 군 수뇌부의 쿠데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해 대역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실패의 책임을 최고위급 장성 8명에게 물어 이들을 즉시 해임했습니다. 이처럼 푸틴이 신변 위협에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역까지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자국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에 맞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미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5월 초까지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장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며 이에 맞춰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CNN은 푸틴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입증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무찌른 것을 기리는 승전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날에 맞춰서 이번 전쟁 또한 승리 퍼레이드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집중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푸틴 측근에서 나왔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도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 측근에서 모든 러시아 여성에게 푸틴의 대통령의 정자를 우편으로 보내 임신시켜 푸틴을 복제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이 강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거수기와 나팔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푸틴 주변에는 철권 통치를 돕는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통합 러시아당 의원 미줄리나는 과거 푸틴과 같이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를 전국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면 러시아는 영원히 태평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가 러시아 의회 여성, 아동, 가족문제대책위원회 수장 자격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출산을 늘리기 위해 가정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자 동성애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망발을 하면서 보수적인 러시아 정교의 분위기와 푸틴의 여성관을 대변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가벼운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신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푸틴의 대역 기용부터 여성을 비하하는 푸틴 측근 막말까지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러시아 못지않게 비난의 화살을 받는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